안녕하세요. 편한생활TV입니다. 요즘 운전하시면서 경찰자만 보면 괜히 긴장된다 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특히 교차로 앞, 진출입로, 유턴 구간에서 한 번만 하는 마음이 스르르 올라오는데요. 그런데 올해는 그 한 번만이 통하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경찰이 7월, 8월을 홍보 계도 기간으로 운영한 뒤 9월, 12월에 집중 단속을 예고했고 전국 883개 주요 교차로를 지정해 시설 단속을 동시에 강화한다고 밝혔거든요. 다시 말해 9월부터 현장 체감이 확 달라질 수 있다는 뜻입니다. 시니어분들 영상 꼭 끝까지 보시고 원래 하던 대로 운전하시다가 과태료 물고 단속당하지 마세요. 오늘 영상은 억울한 과태료를 미리 피하고 무엇보다 사고를 줄이는 게 목표예요. 크게 4가지. 첫 번째, 끼어들기. 두 번째, 새치기 유턴. 세 번째, 꼬리 물기. 네 번째, 드론 등 신용 단속에 대한 것을 실제 운전 장면을 떠올리면서 차근차근 풀어드릴게요. 법조문과 최근 보도까지 근거를 댈 테니 편하게 들으시고 평소 운전 습관은 조금 바꿔보자고요. 그러면 과태료도 피할 수 있으면서 안전한 운전 습관을 들일 수 있습니다. 먼저 분위기부터 느껴보실까요? 7월 15일 경기 북부경찰청이 딱 1시간 단속을 했는데 반칙 운전 93건이 적발됐습니다. 그중 85건이 끼어들기였어요. 단 1시간 만에요. 나만 하는 게 아니다가 아니라 그만큼 모두가 쉽게 하는 위반이라는 뜻이죠. 집중 단속이 시작되면 그대로 과태료 및 범칙금으로 연결될 가능성이 큽니다. 자, 이제 하나씩 실제 상황으로 들어갑니다. 첫 번째 상황, 끼어들기 할 때 점선이면 괜찮다라고 생각하시는데 아닙니다. 점선이라서 차로 변경한 건데요 하고 항변하시는 분들 많습니다. 하지만 법은 선보다 상황을 봅니다. 정체나 서행으로 줄이 늘어선 상태에서 옆차로 앞으로 비집고 들어가는 건 점선이든 실선이든 끼어들기 금지에 해당합니다. 도로교통법 제23조가 이걸 딱 금지하고 있어요. 쉽게 말해 정지나 서행 중인 차 앞으로 비정상적으로 끼어드는 행위는 금지입니다. 현장에서 적발되면 통상 승용, 승합 4만 원, 이륜 3만 원 범칙금 또는 무인 적발 시 과태료를 받는 체계가 돌아갑니다. 어르신 운전 팁을 드리죠. 출구를 지나쳤다. 다음 출구가 정답입니다. 막히는 구간일수록 좌우 사각이 길어져 접촉사고 위험이 급격히 올라갑니다. 깜빡이는 켜고 3회 전멸 확인, 그리고 진로 확보 후 서서히 들어가는 것이 순서고 막힌 곳에서는 아예 차로 유지가 안전입니다. 나만 바쁜 게 아니다 라는 생각을 꼭 해주세요. 줄 서는 게 정답이에요. 끼어들기와 관련해서 자주 나오는 억울함에 대한 Q&A를 준비해봤습니다. 내비가 갑자기 바뀌어 끼어들 수밖에 없었어요. 이 상황은 사정은 참작될 수 있어도 위반 자체가 사라지진 않습니다. 사고나 분쟁이 생기면 더 불리해질 수 있어요. 블락박스 제보도 단속되나요? 네, 요즘은 시민신고, 암행순찰, 캠코더 단속까지 같이 갑니다. 습관을 바꾸는 게 최선이에요. 두 번째, 새치기 유턴. 뒷차가 먼저 돌아도 괜찮다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앞차 방해 금지가 핵심입니다. 유턴 대기 줄여서 가끔 이런 장면 보셨죠? 앞차가 신호받고 유턴을 시작하는데 뒤에 있던 차가 틈 보이자 먼저 휙 돌아버리는 경우요. 이게 항상 불법으로 단정되느냐? 법조문에는 앞차 먼저 라는 문구가 직접 있지는 않습니다. 대신 도로교통법 제18조가 보행자나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을 방해할 우려가 있으면 유턴 금지라고 못 받고 제25조 사항은 좌회전이나 우회전 신호를 하는 앞차의 진행을 뒷차가 방해해서는 안 된다고 정합니다. 현실 도로에선 대부분의 앞지르기 유턴이 앞차의 회전을 방해하거나 그 퓨턴으로 위험을 만들기 쉽죠. 사고라도 나면 뒷차 과실이 커지기 쉽습니다. 정책 흐름도 분명합니다. 경찰은 올해 새치기 유턴을 꼬리물기나 끼어들기 등과 함께 5대 반칙운전으로 묶어 집중 단속을 밝히고 유턴 구역선 연장과 간이 중앙분리대 설치 등 물리적 방지시설 개선을 883개 교차로에 추진 중이에요. 그러니 현장에선
앞차가 완전 유턴 회전을 완료한 다음 내 차가 출발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안전하고도 현명합니다. 어르신들께 운전 팁을 드리자면 유턴 표지에 좌회전 시, 보행 신호 시 같은 조건이 붙어 있으면 그때에만 유턴하세요. 조건이 없더라도 다른 차의 통행을 방해하면 금지입니다. 신호만 보지 말고 주변 흐름까지 확인이 핵심이에요. 질서가 곧 방패. 순서만 지켜도 사고나 분쟁 그리고 벌금을 한꺼번에 줄입니다. 세 번째 상황, 꼬리 물기. 이번 신호에 나가겠지가 가장 위험한 생각입니다. 교차로 앞에서 앞 공간이 비어있지 않으면 진입 금지. 이것이 법의 원칙입니다. 도로교통법 제25조 5항은 녹색 신호라도 앞이 막혀 교차로 안에 멈춰서서 다른 차의 통행을 방해할 우려가 있으면 들어가면 안 된다고 못 박아요. 현장 적발 시 승용차 4만 원, 승합차 5만 원, 이륜차 3만 원 범칙금, 무인 적발 시에는 과태료가 승용차는 5만 원, 승합차는 6만 원, 이륜차는 10,000원 체계가 일반적입니다. 억울함을 줄이는 가장 쉬운 방법은 한 신호만 더 기다리는 거예요. 특히 이륜은 사이로 슬쩍 하는 유혹이 큰데 예외가 아닙니다. 이륜도 꼬리물기나 정지선 위반 그리고 신호 위반 단속 대상이고 과태료 범칙금 체계에 따로 금액이 명시돼 있어요. 블랙박스나 캠코더 제보 암행 순찰까지 확대되는 추세라 설마가 바로가 되는 시대입니다. 어르신들께 운전 팁을 드리면 횡단보도 앞 노란 정차 금지 박스 보이면 앞칸이 비기 전 절대 진입 금지로 생각하세요. 한 칸 욕심에 분쟁과 벌금 그리고 사고가 함께 옵니다. 특히 뒷차가 경적을 울려도 내가 법을 지키는 게 우선입니다. 뒷차가 경적을 울려서 단속되더라도 결국은 법을 어긴 사람만 단속당하게 됩니다. 넷째, 드론 AI 등 신용 단속 카메라 증가. 올해 4월 대구경찰청이 AI 드론 교통 단속을 한 달간 시범 운영했습니다. 상습 정체 구간 상공에서 영상 분석, 그리고 자동 추적으로 신호 위반과 끼어들기, 불법 차선 변경 같은 사각지대를 접는 방식이죠. 고정식 카메라만 외우거나 내비 알림만 믿고 달리는 방식이 점점 의미가 줄고 있습니다. 게다가 7월, 8월 궤도 후 9월과 12월 사이 집중 단속 기조와 맞물려 암행 순찰과 캠코더, AI 분석을 동시에 사용합니다. 내비게이션 업체와 협력해 위반 다발 구간에서 실시간 준법 안내도 병행한다고 하니 결국 안전운전만이 유일한 방패입니다. 생활 속 억울한 방지 사용 설명서를 드릴게요. 여기부터는 어르신 시청자분들께 딱 맞춘 상황별 해법입니다. 실제 장면을 머릿속에 그려보세요. 첫 번째 상황. 병원 예약이 10분 남았는데 앞 교차로가 빽빽합니다. 정답은 바로 한 신호 더 기다리기입니다. 녹색이 켜졌어도 앞이 비지 않으면 진입하지 않는 게 법이고 꼬리물기 금지 위반으로 바로 범칙금이 될 수 있어요. 급하면 급한 대로 예약처에 2, 3분 지연 전화를 하는 것이 안전과 법률, 지갑 모두 이득입니다. 두 번째 상황. 초행길에 출구를 놓쳤는데 오른쪽 차로가 비어 보입니다. 다음 출구로 돌아 나오는 게 정답입니다. 막힌 구간에서의 급차로 변경은 끼어들기 금지에 걸리기 쉽고 접촉사고 시 어르신 운전 특성상 회복과 분쟁 비용이 큽니다. 게다가 갑자기 나오는 오토바이나 운이 없으면 마침 사각지대에 있던 차 때문에 정말 큰 사고가 날 수 있습니다. 깜빡이 쾌소 3회 전멸 확인 후에 여유 간격을 확보한 다음에만 움직이세요. 세 번째 상황. 유턴 대기가 길고 뒷차가 빈틈으로 먼저 돌아나갑니다. 내 차는 기다리면 됩니다. 법은 앞차 방해 금지 그리고 안전 최우선을 요구합니다. 뒷차처럼 움직였다가 앞차 동작을 조금이라도 방해하면 제18조 위반이 되고 사고 나면 과실이 커져요. 앞차가 완전히 회전을 완료한 다음에 내 차가 출발하는 것이 안전 그리고 분쟁 제로의 지름길입니다. 절대로 아쉽거나 억울하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네 번째 상황. 신호가 곧 바뀔 듯해 교차로에 살짝 들어갔는데 결국 멈췄습니다. 이게 바로 꼬리물기입니다. 이건 핑계거리가 없어요. 앞이 비기 전 들어가면 안 되는 것이고 영상이나 캠코더 그리고 암행이 교차로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다음 신호를 기다리세요. 2분 손해가 수십만 원, 보험료 인상 그리고 분쟁을 막습니다. 다섯 번째 상황.
이륜이라서 사이로 지나가면 될 것 같아요. 절대 안 됩니다. 이륜도 교차로 통행 방법과 꼬리물기, 정지선 위반 모두 단속 대상이고 과태료나 범칙금 금액이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 오히려 신체 충격 위험이 크니 완전 정지하고 확인 후 출발을 철칙으로 삼으세요. 지금도 길거리에서 보면 많은 오토바이들이 차들 사이를 달리고 움직입니다. 이제는 이러한 움직임들도 집중 단속한다고 하니 이러한 습관이 있으셨다면 꼭 바꿔보세요. 그러면 이제 진짜 많이 모르시는 질문들에 대해서 디테일하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꼬리물기는 벌점이 있나요? 네, 현장 범칙금은 승용차 4만 원, 승합차 5만 원, 이륜차는 3만 원입니다. 또는 무인 과태료는 만 원씩 더 높습니다. 다만 신호위반이 결합되면 별도 기준이 적용될 수 있으니 애초에 진입을 늦추는 게 정답입니다. 끼어들기는 점선이면 괜찮은 줄 알았는데요. 정체나 서행줄에서 앞으로 비집고 들어가면 선과 무관하게 하면 안 됩니다. 제23조가 명확하고 최근 단속도 가장 많이 잡히는 유형이에요. 이것은 대부분이 잘 모르고 있는데 다음 기회가 정답입니다. 유턴 표지가 없는데 유턴 가능한가요? 판례와 해석상 다른 교통 흐름을 방해하지 않는 범위라면 가능한 경우가 있으나 어르신 운전에서는 표지 있는 곳에서만 유턴을 하고 조건을 지켜서 하시는 게 분쟁이 적고 안전합니다. 핵심은 제18조의 방해 금지이니 방해를 하면 안 된다. 꼭 머릿속에 새기세요. 내비만 믿고 가도 단속을 피할 수 있을까요? 요즘은 드론과 암행순찰 그리고 캠코더 등 이동이나 공중 단속이 병행되고 내비업체와 협력한 실시간 준법 안내가 병행됩니다. 고정식 카메라만 외우는 시대가 아닙니다. 규정 준수가 유일한 해답입니다. 어르신 운전에 꼭 맞춘 5가지 습관 프로그램 안내드릴게요. 첫 번째, 진입 전 3초 정지 습관. 교차로와 유턴 구간 진입 전 3초 전에 브레이크를 살짝 길게 밟고 좌우, 후방 흐름을 훑고 들어갑니다. 두 번째, 출구 미스는 다음 출구. 핸들을 급히 꺾는 습관만 버려도 끼어들기나 큰 접촉 사고가 확 줄어요. 세 번째, 깜빡이 켜고 거울 보고 고개 돌려보기. 깜빡이 켜고 백미러와 사이드미러, 고개를 돌려 직접 보는 순서 점검 후에 움직입니다. 네 번째, 특히 야간, 우천은 시간 분할. 피로가 빨리 오는 시간대는 30분마다 어깨와 목을 풀고 가능하면 낮 시간 운전으로 조정합니다. 다섯 번째, 한 신호터라는 여유 가지기. 2분 지연이 벌금과 분쟁, 건강 리스크를 통째로 줄입니다. 끝으로 왜 지금 해야 되냐고요? 경찰은 올해를 기초질서 회복의 원년으로 보고 있습니다. 새치기와 유턴, 끼어들기, 꼬리물기가 한 번의 얌체로 끝나지 않고 연쇄사고와 도시 전체 지연을 만든다는 점을 근거로 7월, 8월 계도 기간 9월과 12월 사이 집중 단속 기조를 잡았습니다. 여기에 883개 교차로 시설 개선과 AI 기반 무인, 암행 단속까지 붙습니다. 그러니 예전엔 그냥 넘어갔는데 왜 이러느냐가 통하지 않을 수 있어요. 습관을 오늘 바꾸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싸게 먹힙니다. 오늘 내용 꼭 기억해두세요. 줄서기, 한 신호 더, 앞차 먼저. 이 세 가지만 지키셔도 단속과 사고 그리고 분쟁을 대부분 비켜가십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